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의견 진술하는 단계죠. 네, 지난주에 봤던 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진술 조서죠. 네. 경찰관이나 이제 검사 앞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해도 되는지 또는 뭐 동의하지 않는지 의견을 판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법률에 따르지 않은 그러니까 뭐 불법적인 조서 작성이 있었거나 고문이나 협박 이런 거겠죠. 수하다운 표현이죠. 자, 왼손은 이제 조서의 이제 진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죠. 그 다음 왼손은 이제 피고인이 말한 내용과 만약에 다르다면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요나 뭐 협박에 의해서 진술한 내용이고 조서 작성이 됐다면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판사한테 의견 제시를 합니다. 다음에 다음 내용이죠. 보다. 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수사 당시 진술한 대로 적혀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히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신문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 조서의 기재 내용까지 진실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이 개정이 되긴 했어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러니까 이 조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까지는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 당시 그러니까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적혀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고문이나 협박이 아니라 신문이 이루어졌으면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를 번역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근데 많이 생략하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검사죠. 검사, 경찰 이거 한꺼번에 얘기하셨는데 원문하고 다르죠? 원문에는 지금 이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효력과 그 다음에 경찰이 작성한 신문 조서의 효력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음,
피의자를 이제 조사를 하고 신문한 내용을 정리했죠. 그러니까 신문할 때, 신문 조서를 작성을 할 때, 피의자를 조사하고 신문할 때 억지로 이제 추궁 뭐 조사할 때 그죠? 강요하는 게 없고 강요하지 않고 뭐 절차에 맞다 그러면 증거 오케이 그죠? 증거로 인정 가능 사용 가능하다 이건데 다시요. 거의 완벽한 오역입니다. 검사, 경찰이 피의자를 이제 신문하고 조사할 때 뭐 고문이나 강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절차도 법적 절차도 맞으면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이건데 원문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러니까 피고인이 수사 당시 진술한 대로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믿을 수 있는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신문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근데 요거에다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 조서의 기재 내용까지 이제 진실해야지만 진실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근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서 조서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까지는 따지지 않고요. 절차를 지켰고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신문이 이루어졌고 뭐 강압이나 고문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피의자가 수사 당시 이제 말한 대로 적혀 있었으면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원래는 이 검사 앞에서 작성한 피의자 전문 진술 조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하고 다르게 거짓말로 작성했으면 뭐 이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진술한 내용대로 적혀 있고 그죠?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뭔가 강압이나 고문 없이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법적 그 권리가 공지되고 보장된 상태에서 신문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증거로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판 중에 피고인이 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이제 부인하는 경우에도 증거로 채택이 됐었어요. 이게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을 하면. 근데 그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그렇게 진술하긴 했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 잘못 말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증거 사용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재판 단계에서 부인을 하면 그러면 이게 증거 채택이 안 되는데 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작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진술을 이렇게 했고 뭐 강압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좀 진술을 잘못한 것 같다, 기억이 잘못됐거나 부정확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뭐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이제 다시 정리가 됐다라고 해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이렇게 부정을 해도 음, 부정을 하게 되면 이 증거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 기법상 그래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게 재판에서 부인될 수가 있어서 검사 앞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 날인한 이거는 되게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 전략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부정을 하면 증거로 채택이 안 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법이 뭐 여러 가지로 개정됐는데 검경 수사권도 그렇지만 그 조서의 효력 이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죠. 이 효력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안녕하세요. 원래 인사를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가려고 그랬는데 바로 312조 1항의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 1일로 일단 잠정적으로 미루어졌죠. 그래서 312조 1항과 관련해서는 사실 출제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바로 법 개정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12조 1항이 2007년 6월 1일 개정법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작성,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이 되고 혹은 영상 녹화함을 그 밖에 객관적 방법으로 등으로 이제 대체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신 상태가 증명이 됐을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적실특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 있고요. 2004년, 2020년 2월 4일 날 개정법에서는 312조 1항이 이제 적법한 절차와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인정으로 해가지고 사경 피신과 동일하게 뒤바뀌었죠. 사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 다른 1차 수사권을 준 다른 조문만큼 이 조문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검사 피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용을 부인을 했을 때 증거로 못 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사경 피신 경우에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기 때문에 상당수의 피의자들이 사경 단계의 조사는 등한시하고 그 다음에 검사 단계의 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비를 하고요. 특히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 자백을 하게 되면 이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자백을 얻기 위한 다양한 신문 방법을 개발을 하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신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끝내 자백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신문 기술을 쓰고 있죠. 그 개정되기 전에는 특히 이 자백 때문에 경찰 앞에서 한 자백이나 뭐 진술은 나중에 재판에서 부인할 수가 있는데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이나 진술은 요 두 가지, 세 가지죠. 요거만 만족하면은 이제 재판에서 증거 채택이 되거든요. 나중에 부인하더라도. 근데 그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부인하면 증거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앞에서 자백했더라도 제가 그때 좀 정신이 혼미했다라든지 너무 장기간의 신문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되면 이
그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재판 과정 중에 뭐 증인을 신문하거나 피고인 신문하거나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렇게 가장 이제 손쉽게 자백을 받아서 그거를 나중에 부인하더라도 증거 효력을 이제 갖게 하는 힘이 있었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어떤 과학적 수사보다는 어떤 자백을 받는 데 위주가 된다. 그리고 실제 검찰에서 이렇게 자백을 받으면 이게 증거로 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조문 때문에 검사가 우위에 서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죠. 그런데 검사가 그래서 사경과 달리 자백을 받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검사 수사가 재판에서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 피신 조서도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하면 검찰에서 사실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를 얻어야 되잖아요.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를 얻기가 검사가 이 소수의 인원으로 사실상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 수사권이 경찰에 1차 수사권이 들어오고 검사가 2차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 상황에서 검사들이 괜히 자기네들이 먼저 직접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사해봤자 자기네들이 압수수색을 다니고 기타 다른 증거 그 다음에 어떤 용의자를 여러 가지 뭐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추적하고 이런 인원과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 노하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서는 자꾸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사들은 경찰의 과학수사라든지 어떤 목격자 확보 이런 데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함부로 경찰에 대해서 말을 못 합니다. 왜? 말 안 들으면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은 검찰에서도 사실은 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의 즉각적인 시행이라고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검사 피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결어에서는 어떤 312조 1항이 조기에 어떤 시행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기 시행되면 검찰에서 큰 무기 하나를 날려버리고 특히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민의 어떤 관점에서도 상당히 케어해 나갈 수 있고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경찰 수사로 먼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면 이게 개정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적실특 기존부터 공부해 왔고 올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냥 적실특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왔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차이가 뭐냐? 어떤 실질적 진정성립 진술조서에 나오는 거 특신상태 진술조서라든지 316조 1항 313조에 나오는 걸로 해서 요건은 그냥 암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검사 작성에 이제 공동 피고인 공범이든지 공범이 아닌 자든지 이런 자에 대한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신 조서가 이제는 이제 312조 사항으로 여전히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312조 1항은 문헌상 어떤 피고인 자신만을 얘기하고 근데 예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이유가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그 한명숙 그 총리 뇌물 사건이었는데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검사 앞에서 이제 뇌물을 줬다고 뇌물을 줬다고 그 이제 자백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이 됐죠.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게 강압에 의한 거다. 그러니까 하여간 진술을 바꿔야 안 줬다고 판사 앞에서는 안 줬다고 그러는데 검사 앞에서는 자백을 했고 아까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증거 채택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검사의 뭐 위증교사라든지 이런 잘못이 있었다는 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개정된 법에 의하면은 이제
그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가 이제 증거 채택이 안 되는데 현행법에 의하면 증거 채택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한명숙 총리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진짜 힘이 센 이유가 수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피의자 그 신문 조서 때문에 그래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예, 그 재판 중에 피고인이 이제 그 진술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돼서 증거로 채택이 돼서 유무죄 판정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보다 관한 게 아니고 자리를 마련해. 같다는 등 네. 이런 진술적인 장면. 예, 막 그 제가 그때 이제 뭐 솔직히 기자는 아니고 이제 그 예. 방청하러 간 입장인데도 기록하셨으니까 기자. 예, 간단히 정리된 게 있나 모르겠네요. 높낮이를 넘다. 하지만 10달간 9억의 신재판부는 검찰에 대해 이 한전 대표가 뇌물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판 중에 진술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검사 작성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이제 증거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관건이거든요. 대법원이 한의원이 기소된 지 5년 만에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 빌려줬다는 내용이 현실성이 없어서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혹 법적인 탐사 그 사건 기자가 뇌물을 받은 거 아니야? 사건 협의고요. 또는 일정적 써내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뭐 예를 예. 들면 그 출소하기 전까지 예. 써내려온 기록. 한명숙 어떻게 해서 입수가 됐습니까? 이제 당 이거를 했다라고 자, 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는 정치 파주 쪽 이제 한만호 씨의 비망록에 따르면 하셨던 분인데 이제 한나라당 쪽 시의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망록에 우리가 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그렇죠. 이 이름을 제시했다는 겁니까? 예. 아, 근데 예.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까? 아니면 어떤 연결고리가 있긴 있습니까?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그 예. 한만호 씨가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만호 씨 건설회사 실제로 한명숙 총리의 비서와 한만호 씨 사이에는 잠깐 그림이 그려진다고 이제 판단을 그렇죠. 했겠군요. 예. 검찰이 의sob도 쫙 에 따르면 이건 이제 협박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한편 예. 나가서 제기로 듣던 얘기 듣기 위해서 이게 나중에 재판 법을 준 걸로 하자.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333이 되는 거네요. 예. 재판 가 그 검찰 출정을 73번을 받아. 한만호 씨 잘하면 친구나 그런 건데요. 예. 이 검찰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뒤집습니다. 아, 예. 거짓말이 그러니까 검사 앞에서는 뭐 하여간 이런 그 협박이나 뭐 괴롭힘과 사주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검사 앞에서는 이제 뇌물을 준 거로 이제 진술을 했죠. 그래서 조서가 작성이 됐는데 였습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인데요. 예. 이 검찰이 한만호 씨를 불러서 진술 협조를 요구한 게 2010년 4월인데 그해 6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총리가 출마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만호 씨는 이거 선거에 활용하지는 않을 거죠? 라고 검사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다. 이거는 조사만 해놓고 발표는 선거 끝나고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진술 협조를 합니다. 그런데 언론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만호 씨가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요. 검토합니다. 인터뷰를 직접 한 한명숙이 유죄다. 한국 진술을 뒤집은 거 그 재판장에게 진실을 얘기했다. 그리고 한명숙 총리는 곧 누명을 벗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 갑자기 바꿨으니까 이거 검찰로 보면 괘씸죄가 되고 이건 예. 위증죄. 특이하게도 본 사건 판결이 나기 때문에
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이 증인의 결정적인 진술이 뒤집혀가. 1심 같은 경우에는 공판을 23번을 했습니다. 예. 이번 판은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이나 이런 어떤 그 재판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이제 치열하게. 예. 네, 어쨌든 이런 이유로 네,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요. 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그 신문 욕하셨습니까, 조서도 기자? 예,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정을 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용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찰이 1차적인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 개정 말고도 아주 중요한 개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서 작성한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 절차 그리고 수사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만들어졌는데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1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다시 바뀌지는 않겠지요. 내년 1월 1일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 지금도 검찰의 수사 관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욕을 먹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너 왜 수사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외부에서도 너 당신 검사인데 왜 열심히 하지 않고 수사를 대충 하느냐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하면 직권을 남용한다 혹은 수사권을 남용한다 라고 해서 비판을 받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수사를 열심히 할 검사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검사가 열심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권은 경찰에게 넘기고 검사는 기소 및 그리고 공판만 담당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검사의 수사 권한이 약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개정 전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과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은 사실 법정에서 거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은 법정에서 거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 312조가 검사가 작성한 것과 경찰이 작성한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과거 법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은 피고인이 그 조서에 기재된 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내가 일단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 조서에 기재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바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고 판사가 그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보고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경찰은 예전에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 즉 경찰이 작성한 것이죠. 이 경우에는 내용을 인정하는 때에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맞고 다 맞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내가 잘못 말했다. 라고만 한다면, 즉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증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만 한다면 법정에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 피고인이 자백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선 자백을 해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말한 건 맞지만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판사는 다시 이제 증거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증거 채택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오직 판사는 이제 채택된, 인정된 증거 자료를 가지고만 유무죄를 판정하거든요. 근데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엄청난 증거 능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만약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한다, 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100% 증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거의 대부분 증거 능력이 인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 그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인데, 뇌물을 준 사람이 이제 검사 앞에선 줬다고 그랬고, 재판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검사의 사주를 받아서 허위 자백한 거라고 이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판사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고서 유죄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즉 검사가 작성한 것과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시행되게 바뀐 것입니다. 앞으로 검사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피의자가 자백을 하더라도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자백하는 경우라면은 그 증거 자체도 동의하겠지만 피고인이 만약에 법정에서는 부인한다라고 한다면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자백하는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변경된 제도는 절대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자신의 유무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실제 검사가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지금까지는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면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검사들은 기소할 사건에서는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했고 대부분은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검사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더라도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검사의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를 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만들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은 증거 능력을 기존의 법에 따라서 부여할 수 있지만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는 아예 증거 능력을 부여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의 검사가 이것을 불러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남긴다.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것이죠. 더군다나 검사 보고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현행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검사실로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에게 결코 유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범죄자의 인권에 기여하는 제도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되었고 그리고 검사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경찰 수사에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소장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충실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면 검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기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검사가 보기에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더라도 다시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또 요청해서 재수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불과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어쨌든 우리는 바뀐 제도에서 충실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변호사였습니다. 네, 좀 바뀌었습니다. 예, 이런 사항을 아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수화로 번역한 영상은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사.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검사 작성 조서하고 경찰 작성 조서하고 적법 절차를 따랐고 강압이 없었으면 다 증거로 이제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원문하고 다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효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술하긴 했지만 나중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경찰 조서는 부인 가능합니다. 그럼 증거 채택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내년 2022년 1월부터는 똑같이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 진술했다 할지라도 부인이 가능한 거죠. 그럼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이 안 돼 백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통역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차이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농인분들이 형사사건에 갔을 때 이거를 부인하는 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근데 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조서에 적혀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조차도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술 내용 중에 조서의 내용을 다 읽어봤느냐, 말한 대로 그렇게 적혀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의응답돼 있고 날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부인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묵비권이라든지 진술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요즘은 또 영상 녹화까지 하기 때문에 고문이나 강압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이제 신문이 이루어졌고 이제 질의응답 그러니까 신문이 이루어졌고 자유의지에 따라 진술됐다는 게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다 이런 거를 날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00% 인정되는 거죠. 부인을 해. 근데 이게 나중에 부인해도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내가 그때 기억이 부정확했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 이제 잘못된 진술한 것 같다. 그래서 내용 진술을 거부하면은 증거 채택이 안 된다든지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내년서부터나 가능한 거지. 지금은 이거 부인해도 증거로 채택되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고 자백했다가 나 뇌물 준 적 없다라고 부인해도 증거 채택이 된다는 거라요. 증거 채택이 된다는 거죠. 경찰은 부인할 수 있어요. 경찰 단계에서 자백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인데 이거를 이렇게 통역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것도 이제 피의자를 뭐 억지로 강압적으로 진술을 받은 경우죠.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을 하면,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 통역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이게 다행히 법이 개정이 돼서 그나마 개정이 뭐 다행이지만, 농인분들이 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효력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아까 그 한명숙 전 총리 같은 사람도 당하는데, 일반인들 중에 그러니까 그냥 검사가 무서워서 아니면 그 분위기 때문에 막 그냥, 아까 그 사람도 뇌물 줬다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검사가 원하는 그 진술을 할 때까지 73회인가 불러들였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오라고 해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신문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도 압박하고 이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맨날 그냥 검찰만 불려가면은 겁나서라도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죠. 그쵸? 요 차이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통역하시면 안 돼요. 예, 요 다음 거를 통역을 한 거죠. 예, 1교시 쉬었다 하겠습니다.